자, 3강 마무리 짓죠? 자, 일반적인 거는 60일이다. 그러나 징여는 3개월로 법이 바뀌어서요. 징여세와 똑같이 만들었다. 말일. 그럼 징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계약일. 이게 취득일이다. 그 다음 징여는 두 번째 뭐를 알아야 돼? 과세표준은 뭐다? 시가 인정액이다. 시가 인정액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죠. 그리고 세율은 몇 프로다? 3.5%. 비영리 사업자가 징여받으면 2.8%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 다음 상속이네. 자, 상속 나왔죠. 징여 상속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 이번 시험에요.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6개월. 반드시 앞에 뭐를 정리하자? 말일. 국외에 주소가 있을 때는 9개월. 말일. 그래서 상속과 징여는 말일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9개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다?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특이한 거죠?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자, 이 용어 잘 봐야 돼요.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잖아요. 잔금지급일입니다.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잔금지급일이 끝났다. 허가받기 전에. 자, 잔금지급일이 예를 들어서 12월 10일입니다. 근데 허가는 11월 10일이라 그러죠. 허가는 12월 10일 날 이렇게 떨어졌어요. 잔금지급은 언제 했다? 11월 11일. 허가는 언제 났어? 12월 11일. 그럼 허가받기 전에 잔금이 끝났네. 그럼 이거는 무효지. 무효. 잔금은 11월 11일 날 끝났고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어. 이거는 뭐다? 허가를 받고 사고 파는 토지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신고를 받아줘. 그래서 허가 받기 전에 잔금 지급일은 무효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그럴 때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부터 60일로 따져요. 이렇게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 이런 거를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다? 전자가 들어가면 절대 잔금 지급이라면 안 돼요.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 60일은 똑같고요. 전자가 들어가면 잔금 지급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므로 허가일. 요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요 부분. 자, 신고납부 기한 이내라도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는 절대로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언제까지 취득세를 납부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자,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60일.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죠? 상속은 6개월, 9개월, 징여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불안하니까 뭐를 먼저 해? 신고기한 이내에 등기를 먼저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실무에서도 뭐다? 잔금이 끝나면 취득일이잖아. 그럼 60일을 못 기다려요. 바로 등기 신청이 들어가. 그럴 때는 취득세를 납부한다.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소로 가겠죠? 자, 그 다음 추가 신고 납부 기간. 추가 신고야. 원래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 낼 때 있다. 추가. 그래서 일반 물건을 취득 후 중과세 물건이 되거나 비과세 받은 물건이 뭐다? 배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을 때는 세금을 다시 추가 신고 납부해야 돼. 추가 신고. 역시 60일입니다. 60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가산세 제외.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포함하면 틀려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일반 과세. 일반 과세로 세금 냈다. 즉 표준세율로 납부했다고요.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해서 100만 원. 일반 물건을 이게 뭐가 됐다. 5년 이내에 제척기간이 5년이죠. 5년 이내에 중과세 물건이 변한 거야. 중과세 물건이 됐어. 중과세 물건이 됐다. 자, 그럼 세율을 적용할 때 표준세율로 납부해서 이 물건이 중과세 물건이 됐을 때는 추가징수를 해야 돼. 추징.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세금은 동일한 과세 물건이 2개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지 않고 높은 세율로 추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므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그럼 일반 물건과 5년 이내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높은 세율 중과세 대상 물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된 거야. 그럼 얼마를 추가 징수한다? 1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이미 납부한 거는 공제하고 그럼 500만 원으로 계산됐죠? 이미 납부한 거를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얼마? 400만 원. 이해를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만 원. 100만 원 냈기 때문에 500만 원 과세하면 안 돼요. 600만 원이 되니까 이중과세잖아. 그럼 전체가 500에서 100을 빼고 400만 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안 해서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를 붙어서 보통 징수하죠? 옛날에 무신고한 거야. 그럼 가산세가 20만 원 있었어. 그럼 옛날에 가산세는 취득세죠? 그럼 옛날에 취득세를 얼마 냈어? 120만 원 냈잖아. 보통징수로. 취득세를 120만 원 납부했다고요. 가산세가 붙은 경우. 그러면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120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 가산세를 제외해서 100만 원만 뺍니다. 원래 취득세 100만 원. 가산세 포함하면 안 돼. 왜 포함하면 안 돼? 추가징수 금액이 줄어들어. 그럼 120만 원을 빼면은 380만 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니까 가산세는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한다. 이거 여러 번 출제됐어요.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제외.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다. 비과세 물건이 과세 대상이 됐을 때도 공통은 60일, 60일. 앞에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가산세 잘 봐요. 가산세. 자, 밑에 법정 시공인의 신고 납부물을 다하지 않았다. 그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뭐를 붙인다? 가산세를 합쳐서 신고 납부가 아니라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뀌는 거예요. 보통징수로. 보통징수로 바뀐다고요.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 이거 100만 원. 가산세가 20만 원 받으면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가산세를 합쳐서 징수 방법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자, 책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일반적인 신고납부 404쪽. 일반 거래는 60일입니다. 60일. 자, 404, 60일. 자, 토지거래 나왔다. 전자가 들어갔어요. 전자가 들어갔죠?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두 번째 줄 무효. 그럼 60일은 언제부터 사진다?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 전자가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줄. 자, 상속. 자, 상속은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에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말일. 그럼 6개월. 그러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9개월입니다. 없는 경우는 있는 경우는 6개월이고 없는 경우는 9개월이에요. 9개월. 실종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 있는 경우는 9개월, 없는 경우는 6개월. 항상 말일부터. 자, 증여 나왔잖아. 자, 증여 이거 필수 개정법이에요. 취득일에 속하는 달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3개월. 그럼 여기서 취득일은 언제예요? 계약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일은 계약일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취득일부터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계약일, 말일부터 똑같은 거예요. 취득일은 구체적으로 계약일을 얘기한다. 상속은 취득일 말일부터 6개월. 그럼 취득일이 상속은 언제다? 상속 개시일. 똑같은 거라고요. 그 다음 추가 신고 납부. 1번만 알면 돼요. 60일. 자, 60일. 자,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야죠. 그래야 이중과세가 공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다. 중요한 거는 공제할 때 가산세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난다고요. 가산세 제외. 자, 오른쪽. 자, 2번. 405쪽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비과세가 부과대상이 됐잖아. 그럼 추가 징수해야지. 역시 60일이야. 똑같아, 원리는. 가산세 제외. 60일. 가산세 제외. 똑같아요. 1번, 2번은. 자, 3번. 재산권 등의 등기등록 시 신고납부. 자, 1번, 2번까지 신고납부 기한 이내 뭐 하는 거야?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불안하니까 절대 이 지문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뒤에 넘기면 언제까지 납부하라?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 60일에 속지 말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초라고요. 자, 408쪽. 자, 4번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 나와 있죠? 408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뭐를 합해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방법.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신고납부가 아니라 고지납부로 바뀐다. 보통징수. 신고납부하면 땡이에요. 땡이라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 그 다음 6번. 자, 우리 기초에서 배웠잖아. 총론에서 취득세에 함께 내는 세금 부가세잖아. 그럼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요.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에 함께 내는 부가세예요. 이것도 붙고 율은 출제 안 돼. 또 하나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되게 복잡해. 이름만 알면 돼. 그래서 취득세는 본세다. 취득세와 함께 내는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이름만 알아두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뭐다? 취득세, 비과세 파트입니다. 자, 비과세가 뭐예요?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포기하는 거야. 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하는 거예요. 자,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법에 의해서 포기한다고요. 신청을 안 해도 돼. 자, 그럼 뭐가 있다 여기.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과세권자죠. 그리고 외국 정부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과세권자죠.
자, 포인트가 뭐다?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이야. 즉 국가에 귀속시킬 조건으로 또는 국가 등에 기부 주는 거잖아. 기부 체납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뭐다? 부동산. 그럼 부동산은 어떤 조건으로 취득한다? 국가 등에 귀속, 기부할 조건으로 취득하면 이 부동산은 내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부동산은 뭐다? 비과세한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는 비과세인데, 근데 뭐다? 조건이 변경돼. 기부를 안 해. 또는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이 부동산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귀속시켜야 돼요. 그러나 조건이 변경되거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부를 안 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해버려. 그럼 당연히 부과하고, 그럼 기부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을 달라. 당연히 이거는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도 비과세합니다. 자, 갑돌이, 을돌이, 부동산을 신탁하죠?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합니다. 그럼 갑돌이를 뭐라 그래요? 위탁자, 실질 소유자. 을돌이는 뭐다? 관리처분하는 자, 수탁자죠? 그래서 이거는 권리증에 무슨 등기가 돼 있어? 신탁 등기가 돼 있더라도 이거는 팔아먹은 게 아니죠? 신탁회사에 관리처분을 부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해지가 되면 이렇게 넘어오는 거 전부 비과세한다. 이유는 뭐다? 사고 파는 게 아니므로. 어떤 것만?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나머지 신탁은 다 과세합니다. 어떤 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 위탁자, 수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거는 팔아먹은 게 아니죠. 관리처분을 맡긴 것이므로 비과세.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치법에 따라 우리의 땅이 수용당합니다. 수용당하죠? 수용당하면 우리의 부동산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거는 부동산, 비과세한다. 왜? 우리의 땅을 뭐다? 법에 의해서 뺏어가. 수용당했죠? 근데 사업 시행이 뭐다? 취소가 됐어. 사업을 안 해. 그럼 그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럼 포인트가 뭐다? 환매권이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비과세. 환매권이 뭐라고?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니까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환매권 행사.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해요. 임시건축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길 가다 보면 모델하우스가 있어. 그 임시건축물 1년 이하는 비과세. 그러나 1년 초과는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이 안 달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이 되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4배로. 임시건축물이 사치야. 무조건 과세. 자, 그 다음 6번은 뭐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수업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기초에서 안 하는 거다. 공동주택을 개수합니다. 개수. 그럼 개수가 뭐예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성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개수한다 그래요. 그럼 개수하면 원래 취득세 내야죠? 근데 얼마짜리? 자, 포인트가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9억 이하. 9억 이하는 비과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일까요? 아파트가 30년 됐어. 이제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죠? 그럼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는 비과세한다. 단 공사가 큰 거, 대수선은 제외, 과세합니다.
이게 대수선이 중요한 거야. 대수선. 리모델링을 했다. 대수선. 과세합니다. 그럼 제외. 그럼 무슨 뜻이다?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 어떻게 외워? 이게 6번. 공동주택의 뭐다? 개구멍이야. 개구.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공동주택의 개구. 개구. 개육하면 안 돼. 개구멍. 비과세. 자, 상속을 받았다. 뭐를 받았어? 차량. 근데 어쩌고 저쩌고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당연히 뭐다? 비과세하죠. 이게 취득세 비과세 파트예요. 자, 책을 통해서 정리 들어갑니다. 자, 411쪽을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는 비과세합니다. 411쪽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 항상 이런 다만이 시험에 나와. 별 딱 붙여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밑줄고 과세하는 외국 정부. 그럼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잖아. 그럼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비과세하면 우리도 똑같이 비과세다.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똑같이 부과한다. 자,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그럼 내 것이 아니잖아. 부동산.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밑줄고 당연히 기반시설도 공익목적이니까 비과세하고 포함해서 자,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기반시설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항상 다만이야. 별 딱 붙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한다. 자, 박스. 1번.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뭐 했어? 조건이 변경됐잖아. 귀속을 안 시키고 매각, 팔아먹었어. 또는 증여했어.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은 기부를 안 했잖아. 조건이 변경되니까 부과한다. 또 2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이제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기부하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해.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뭐다? 양여받거나 뭐다?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 뜻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신탁법. 자, 신탁법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이거를 옛날에는 의한 신탁인데 지금은 법조문이 다른 신탁 똑같은 거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다른 신탁은 비과세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1번 박스 1번, 2번, 3번이 전형적인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 이게 비과세다. 1번, 2번, 3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번 신탁이 종료 또는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유탁자에게 이전하는 거. 왔다 갔다. 3번 수탁자가 변경됐습니다. 관리처분을 잘 못해. 새로운 수탁자, 신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전형적인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딱 세 가지만 비과세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과세예요. 1번, 2번, 3번. 그 다음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 환매권이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한다. 어떻게? 법률, 법,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그래도 우리의 부동산이 수용당하잖아요. 수용 등을 당하면 다시 취득했을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임시건축물. 임시응행장이나 공사현장 사무소, 임시건축물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것은 부과해요. 1년까지.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한다. 1년까지가 비과세다. 그래서 1년 이내더라도 사치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사치는 4배로 중과해야죠.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사치는 무조건 부과한다. 자, 공동주택의 개수 얼마? 공동주택의 개구멍 개수 9억이야. 단 주의하자 괄호 대수선은 제외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9번은 뭐다? 상속. 자, 뭐다? 차량 초과 등으로 뭐다? 차량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복습할 때요, 이 OX를 꼭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안 하더라도 OX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자, OX 한번 같이 해보죠. 1번. 자, 오른쪽.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은 비과세 맞잖아. 맞죠? 근데 다만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을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당연히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럼 5죠? 자, 2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나왔다. 개구멍 9억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괄호가 중요합니다. 항상 괄호, 대수선은 제외. 포함 틀렸네.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자, 3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입니다.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다. 5. 자, 4번. 법령에 정하는 고급월악장 임시건축물. 고급월악장은 사치잖아. 사치니까 존속기관에 상관없이 사치는 4배로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아니한다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기초과정에서는 OX를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10페이지 한번 가보자고요. 410쪽 OX. 배운 한도내에서만 해보는 거예요. OX 410쪽. 자, 1번. 제일 밑에 410쪽.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60일이잖아. 상속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부터 6개월. 왜 6개월이야? 원칙이 6개월이죠? 그러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고 나오면 9개월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6개월. 신고납부 5. 자, 2번. 이게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410페이지. 2번. 상속을 제외한 무상. 이거 증여예요. 증여는 3개월로 법이 바뀌었어요. 반드시 3개월 앞에는 뭐를 확인하자? 말일. 말일부터. 그래서 5네요. 60이라면 큰일 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이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그럼 추가 징수해야죠. 실질이 중과세니까.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중과세니까 이미 납부한 거를 공지하고 신고 납부하되 괄호가 틀렸네. 가산세 제외죠. 포함 틀렸네. 가산세를 포함하면 추징금액이 줄어들어요. 이 추징사유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세 제외. 제외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는 지금 안 배웠잖아. 안 배운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요. 배운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야. 기초과정이니까요. 기초과정이니까. 자, 그 다음 앞으로 가요. 자, 394쪽. 아,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자, 391쪽. 하나만 딱 하자고요. 391쪽. 제일 밑에 OX. 1번 배웠잖아요. 1번 배웠네. 근데 안 배웠다, 법인은. 우리가 뭐는 배웠어? 유상, 1주택은 5억 원은 몇 프로야? 1%. 개인이야, 개인. 그러나 법인은 12% 올라가.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1번은 자, 개인이 취득하면 몇 프로? 1%. 법인이 취득하면 4배로 중과해서 12%까지 올라가요. 이것도 이제 안 배웠네요. 개인만 배웠잖아요. 자,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85쪽. 이거. 자, 385 이거 표준세율이에요.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돼요. 385 1. 상속. 자, 드디어 나왔다. 상속은 뭐와 뭘로 구분해? 농지와 외로.
그럼 상속은 38이잖아. 38광대. 그럼 농지니까 싸지. 3. 앞에 2만 붙이면 맞네. 2.3% 맞네. 그럼 농지 외라고 나오면 28이야. 상속 표준세율이에요 이거. 농지니까 2.3%. 외는 2.8. 반드시 암기해야 돼. 자, 그 다음 2번.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 50%. 60% 하면 안 돼. 가감할 수 있다. 5. 자, 3번. 자, 건축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됐다. 그럼 이거 뭐야? 중축이야. 중축이잖아. 그럼 이거는 간주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간주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율을 적용할 때는 많이 걷기 위해서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몇 프로를 적용한다? 2.8.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건축물이 증가됐다. 중축이야. 원래는 간주 취득이야.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원시 취득으로 봐야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간주가 아니라 원시. 자, 4번 나왔다. 농지를. 자, 포인트. 항상 원인을 먼저 봐. 교환이잖아. 농지를 먼저 보고 교환은 유상이잖아. 교환. 그럼 유상은 농지는 3%, 외는 4%야. 그럼 교환은 농지니까 몇 프로? 3%지. 교환은 세율이 몇 프로야? 농지는 3%, 외는 4%죠. 그러니까 농지니까 3%, 40 틀렸네. 30이죠. 자, 5번 나왔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야. 유상거래. 얼마? 5억 원. 그럼 6억까지는 1%야.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9억 초과는 3%. 그럼 5억 원은 6억 이하에 들어가죠? 1%지. 1000분의 뭐다? 20이 아니라 10. 자, 그 다음 이제 개정법이 나오네요. 자, 과세표준 등등등 쭉 나와요. 자, 어디로 가야 돼? 382쪽. 자, 382. 자, 382. 제가 안 알아도 반드시 배운 한도는 OX. 382. 자, 1번. 자, 382 제일 밑에 봐요. 취득세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표준은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맞잖아요.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을 과표로 하죠. 그럼 연부금액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매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증금도 계약금도 포함한다. 오네요. 2번. 자, 드디어 나왔다. 상속은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인정액은 증여야, 증여. 증여가 시가 인정액이에요. 증여는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러나 상속은 덜 걷겠다. 시가 표준액. 그래서 상속은 시가 표준액, 증여는 시가 인정액.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3번.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연히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듣자 나왔죠 이제.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럴 때는 부득이하니까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가 인정액 하면 큰일 나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니까 당연히 시가 표준액으로 하죠. 자, 4번. 자, 법인이 연부입니다. 이번에 이제 무조건 출제되는 거 사실상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할부로 취득했다. 연부로 취득했다. 그 다음 건설 자금이자. 건설 자금이자. 그 다음 중개보수. 이 세 가지는 필수예요. 필수. 법인 취득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 그러나 개인 취득은 장부 능력이 없으므로 제외. 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를 물어봐? 할부, 연부를 물어보네. 건설 자금이자, 중개보수,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연부네. 그럼 연부니까 법인은 포함하죠. 개인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X.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할부, 연부, 건설 자금이자, 중개, 보수,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중개, 보수 또 나왔네. 자, 개인. 개인은 뭐다? 일일이 정부가 확인을 안 해요. 법인만 확인합니다. 개인은 역시 포함한다가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복습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항상 일주일 전에. 자, 복습 문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전에 벌써 거의 다 까먹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 복습 문제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복습 문제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복습 2네요. 자, 1번. 자,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지난주에 배운 거다. 1번. 자,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먼저 와 있다. 그럼 빠른 것을 우선하죠. 그래서 그 전세권에서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만이잖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는 뭐다? 전세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그럼 여기에서 뭐다? 여기에서. 자, 번호를 말라고 그랬잖아.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조세에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어떤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X죠. 신고하는 세금. 3번, 4번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6번.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 4, 6.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항상 전세권보다 우선합니다. 답이 몇 번이라고요? 몇 번? 3번, 4번, 6번은 뭐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 이 조세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3번, 4번, 6번이 우선한다. 3, 4, 6. 그럼 1, 5, 7은 어떻게 할까요? 1, 5, 7은 신고하는 세금이죠? 그다음 전세권의 등기일과 1, 5, 7은 신고일 중 비교해서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항상 우선한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나왔잖아, 드디어. 자, 취득세잖아. 신고서를 제출했잖아. 신고일이야. 근데 뭐가 들어도 전에 저당권이 와 있죠. 그럼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둘 중 빠른 날. 전에 저당권이 왔으니까 뭐가 우선해? 빠른 거. 저당권이 우선하지. 그래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한다. 1번이 답입니다. 전에 빠른 거. 신고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으니까 저당권이 취득세에 우선한다. 둘 중 빠른 거. 자, 그 다음 13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대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이 아니잖아. 이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고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임차권, 저당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 답이 2번이네요. 자, 4번. 자,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항상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뭘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정리해야 돼요. 본다. 1번. 자, 그 다음 5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권리, 양식업권을 제외하냐 아니라 포함한, 그리고 각종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을 포함하잖아요. 제외하냐 아니라 포함만. 자, 그 다음 6번은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달라. 이럴 때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입니다.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7번은 뭐다? 과점주주잖아. 그럼 과점주주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딱 하나 과세 안 하는 게 있어. 설립시.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답이 2번이네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뭐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가족 간의 포인트가 뭐다? 교환. 교환은 대가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 가족 간의 교환도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 항상 교환은 유상이에요. 유상. 증여 무상하면 안 된다고요. 자, 9번.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아닌 경우 이게 뭐다? 부담부 증여잖아. 그럼 부담부 증여는 뭐다? 채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라 그렇죠? 나머지는 증여입니다. 꼭 정리해야 돼요. 자, 부담부 증여. 채무는 뭐다? 유상. 채무를 인수하면 뭐다? 채무 부분만큼 돈이 나가잖아. 유상. 그리고 단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공짜니까 증여. 답이 2번입니다. 자, 9번에 뭐다? 답은 1번, 2번이에요. 채무는 유상.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정리 잘해야 돼요, 이거. 자, 10번. 자, 유상입니다. 유상, 승계, 취득, 법 바뀌었어요, 이거. 절대로 계약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잔금지급이야. 취득식이. 계약상 하면 무조건 오답이라고요. 법 바뀌었어요. 사실로 따진다. 사실상 잔금지급일. 근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이 안 될 때만 뭐를 써?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쓴다. 잔금일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실상이야. 그러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이 안 될 때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한다. 이게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거를 OX를 통해서 지난주에 확인했고, 자, 오늘은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 좌우간 토요일인데도 힘내세요. 한 번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토요일 날 일요일이 없다. 예, 합격률이 30% 전후죠, 그죠? 그러니까 70% 정도는 뭐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엉뚱한 짓 해요. 그리고 절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급한 일 아니고는 수업을 들어야 한 번에 붙어요. 단, 부득이할 때 못 들을 때는 반드시 뭐다? 동영상을 통해서 따라와야 된다고요. 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강생의 7, 80% 밀려서 하다 보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좌우간 힘내세요. 자, 힘내시고 반드시 합격하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